자, 24페이지에, 행렬 24페이지에 79번, 80번, 81번 있죠? 79번, 80번, 81번은 평범해요.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되겠어요?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공부하는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받은 프린트 25페이지부터 행렬 25페이지 보면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1번까지가 다 한 문제예요. 이게 다 서로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어느 일부만 다루면 다른 문제를 나중에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그 단원 이름이, 맨 뒤에 단원 이름이 79번부터 해당되는 문제가요. 역행렬과 1차 연립 방식이거든요. 근데 역행렬을 공부했죠? 공부했으니까 그냥 제목을 1차 연립 방정식 이렇게. 1차 연립 방정식. 무슨 있죠? 그 행렬에서 금년에요. 한 6문제에서 7문제가 약간 무리가 되면 6문제는 나오거든요. 그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6문제 출제될 것 중에서 오늘 2문제를 해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무슨 얘기겠죠? 만약 수요일까지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몇 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연립 1차 방식이라는 게 행렬에서 맨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맨 끝에. 행렬에서 맨 끝에 나와 있죠. 이거는 앞에 물론 역행렬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오늘 설명을 잘 듣잖아요. 들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되겠어요? 우리가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관련된 걸로는 폴수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비교 불가능합니다. 지금 설명을 머리를 깨끗이 비우고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됐죠? 웬만하면 내가 좀 겸손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인가 이 교육부 장관이신지 교육부 부총리인지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금년도 그 수능에 대해서 EBS 교재, EBS에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 내용에서 그 출제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만약에 그 참여하는 기자 중에 제가 있었으면 상당히 그날 곤란했을 텐데, 기자도 모르죠. 제가 항상 그래서 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옛날 기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새 기자들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만 계속 질문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발표되는 장소에서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거는 좀 보도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자도 모르니까 장관도 뭘 모르고 발표하고, 장관 모른다니까 제가 사람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EBS 교재 이렇게 해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인가 수능 출제하는데도 그 EBS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거기서 금년부터는 낸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서 그 사교육비를 갖다 절감을 하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긴장들이 많이 될 거예요. 금년 그 수능 나오려면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학원도 요새 막 긴장들이 많이 되고, 이게 지금 넣으세요. 이게 자르지 마세요. 학원도 그 긴장이 많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 학생들인데. 원래 지금 7차 교육과정 자체만도 머리가 아프죠. 7차 교육과정도 머리 아픈 거를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지금 입시를 어떻게 치른다는 그 자체도 머리가 아프지.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이번에 그 출제 방향을 EBS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EBS 교재에서 문제가 상당수 나오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 글자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EBS 교재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다면은 그거는 나라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소위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의 원칙을 스스로 그냥 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 출제 기관에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검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수능할 때 출제위원이고 검토위원이. 검토위원들은 참고서들이 트럭으로 들어가요. 참고서들이 트럭으로 들어간다. 그게 왜 들어가느냐? 그걸 참고하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기존 참고서, 특정 교재에서 한 문제라도 많이 출제가 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제외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년 내내 실시되는
각종 신문들의 왜 대입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특강, 예상 문제 특강. 그런 데서 한 문제도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출제하는 도중에도 그 문제들은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서 같은 문제를 골라낸다, 빼낸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서 나왔다면 그건 모든 참고서에 다 나온 문제나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온 문제예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교마다 교과서가 좀 다른 편인데요. 지금 7차부터는 뭐 언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언어에서 문학만 하더라도 책이 전부 지금 18종에다 36권인데 그것도 공통 부분이 없는데 만약 EBS 교재에서 출제했다면 그걸 첫 번째 어기는 거니까 문제예요. 그러나 뭐 제가 학생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범위를 정해준 거니까. 그렇다고 EBS 교재에서 언어라든지 외국어 지문을 그대로 낼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무슨 양 있어요? 문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요. 이제 다른 출판사 교재 똑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제재를 못하죠. 작년까지는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가 무슨 참고서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제재하고요. 옛날에 어떤 영어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갖고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없어졌어요. 몇 문제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만약 EBS 교재에서 낸다는 게 정면 배치되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다 셈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3 올라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학교에서 여러분 3학년 올라가면 부교재 선택하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 생각에 어느 교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권, 3권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책을? 없죠? 2권, 3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EBS 교재들로 좀 채택되는 게 고3한테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찾지 않고. 그러나 EBS 교재가 지금 나온다면 제가 질은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질이 좋았는데 금년에 만약에 잘못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쓰게 되면은 또 쉬우면은 무슨 문제 생길까봐 괜히 쓸데 문제를 넣다 보면은 학생이 난 시험 봤을 때 엉뚱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오래 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고. 신문 오래 놓고 증거 제시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그간에 고3들이 각 학교마다 교과서라든가 채택한 모든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무시가 되고 EBS 교재 위주로 나가야 돼요. 난 강남구는 아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시 10시까지 보충 수업이 부활을 한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보충 수업을 부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학원도 지금 10시까지밖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왜 10시까지만 수업하기인 줄 아세요? 1번 밤길이 무서워서, 2번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정상 수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몇 번이에요? 2번이 명분이었어요. 2번이. 무슨 말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애들이 1시, 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폴수상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1시, 2시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에 가서 잔다 이거야. 학원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학원은 10시까지로 정해놓고 이번에 보충 수업 같은 경우를 10시 정도까지로 부활을 시키잖아요. 시골은 11시까지 부활할 거라고. 그럼 끝나고 나면 또 EBS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EBS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중하로 나눠놨어요. 그럼 상에서 몇 문제, 하에서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나오면 중은 또 TV로 하고 상하고 하는 인터넷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중하 중에서 뭘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거의 밤새야죠. 그럼 학교 부교재라 내신하랴, EBS 하랴, 또 학원 다녀서 학원 하랴. 그래서 아마 곧 학원에서 EBS 교재로 강의하는 학원들이 생길 거예요. 응? 예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학교도 전부 다 EBS 교재 위주로 다 한다면 선생님들은 그 보충주대주는 조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전 고3들이 획일화된 교재 한 권 가지고 수업을 하겠죠. 지금 무슨 얘기겠죠? 다 EBS 할 거니까 이제. 그 EBS는 그럼 국가기관이냐, 그 책을 파는 데가. 바로 일반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EBS 교재 과목당 출판사가 다 일반 출판사라고. 무슨 얘기 있어요? 불이웃돕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고 이제 누가 당첨되냐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지금 너무 조급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를 자꾸 교육부 장관 한번 시켜라 그런 이유가 잘리더라도 입시는 없애버립니다. 입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도 면접을 강화한다면서요. 그거 다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에요. 면접이나 논술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구술 이런 거. 맨 거짓말만 잘하는 놈들만 대학 합격할 거 아니에요. 구술이란 게 뭐예요? 말로 의견 표현하는데 집에 가서 방청소 나온 놈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떳떳이 얘기하고. 알겠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그 밥 주면 고맙게 한 번도 느끼지 않은 놈들이 효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보면 돌아가실 정도라니까. 옛날 사람들까지 인용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높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지도하면 문제가 뻔한 거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의 세계가? 그 다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면접이라든가 구술 같은 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알죠 지금?
이런 일반 조그만 단과 학원들 같은 경우가 수강료가 싸요? 논술이 수강료가 싸요? 수강료 전략하기 위해서 지금 논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탓할 필요가 없이 금년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무시 아니세요? 대학을 안 가도 좋으니까요. 성적을 잘 맞아놓고 대학은 갈 필요 없으니까 나 그만두고 그냥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뭐 원서 가군 내고 나군 내고 다군 내고 전문대 내고 다 떨어진 다음에 대학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무시 아니세요?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400점쯤 맞고 그냥 400점 만약 400점 만점 원점수 같으면 한 400점 만점 정도 딱 맞고 그냥 대학 안 가고 만약 대학 안 가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돈을 저하고 같이 나눠서 벌게. 왜냐하면 전체 다 맞았는데 얘가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신문에 안 날 것 같아요? 일본까지 기사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기사 다 팔아먹습니다. 무슨 말 있어요? 그래서 왜 넌 대학을 안 가니? 그거는 공부한 게 아까워서 한번 시험 봤는데 저는 뭐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서특필됩니다. 알겠어요? 뉴스 나오고 난리 나요. 걔 그렇게 유명해지죠? 그럼 CF 계약 같은 거 몇 억은 우습다 이거야. 무슨 말 있어요? 몇 억은 우습다. 내가 나랑 나눠 먹자니까 내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1% 먹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피차 부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내가 다 팔아먹고 NHK 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5월 100점 맞은 애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댄다. 바로 쫓아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들어보고 싶으니까. 대학은 사실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금년에 우리 수능 준비하죠 지금. 수능 준비하니까 적어도 금년에 수학은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거의 다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EBS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비슷한 문제들이 수학도 출제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EBS 단독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참고서에도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 적중률이 높을 거라고. 알겠어요? 항상 정책적으로 했을 땐 요즘에도 좀 높았어요. 적중률이. 근데 폴수학이 항상 더 높았습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 점을 참고하고 정신 차리고 잘 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잘 봐야 된다. 만약에 3x 플러스 2y 이퀄 5 이런 게 있고 뭐 2x 마이너스 y는 뭐 7 이런 게 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따라해서 연립방정식. 그 연립방식이면요. 여기 있는 이 기호가 의미가 뭐예요? 이거 엔드거든요. 이게 엔드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전혀 필기하지 마세요. 이게 엔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도 성립하고 엔드 이것도 성립하는. 되겠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그런 해를 구하는 게 바로 이런 연립방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겠죠.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면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은 얼마, y값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한 쌍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양 있죠? x값, y값 한 세트란 얘기입니다. 세트. 무슨 양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쌍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양 있죠? 한번 있어요. 한 쌍해. 좋아요. 한 쌍이라는 건 x값 하나 y값 하나 나오니까 그렇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아까 우리가 1차 연립방식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x도 1차, y도 1차죠. x도 1차, y도 1차. 그러니까 이게 1차 방식이고 연립했으니까 1차 연립방식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x도 1차고 y도 1차죠. x도 1차고 y도 1차인 방정식은 직선을 나타내죠. 거기가 되겠어요? 그럼 얘도 뭘 나타내요? 직선. 얘도 뭘 나타내요? 직선.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식은 뭐 네모 이꼴 0이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식은 세모 이꼴 0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래요. 교점이라면 그 교점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죠. 제가 부탁한데 1초도 눈 떼면 안 돼요. 1초도 눈 떼면 안 된다. 여기 x좌표가 y좌표죠. 그러면은 이 교점은 뭐냐? 교점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다 지나는 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교점의 좌표는 두 식을 모두 만족하죠. 왜냐면 교점은 이 그래프도 지나고 이 그래프도 지나니까 교점의 x좌표, y좌표는 여기 대비해도 성립하고 여기 대비해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대비해도 성립하고 여기 대비해도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하려면 연립방식을 푸는 거죠. 왜냐면 연립방식을 푼다는 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립방식해라는 것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교점은 한 개지만 연립방식해는 한 쌍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야. 연립방식해는 한 개 이러지 않고 한 쌍. x값, y값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좀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다시 연립방식을 풀 건데요. 이 연립방식 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 연립방식 해가 뭐냐? 바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얘기합니다. 되겠어요?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많이 이렇게 됐다면 이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교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바로 이런 연립방식의 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무슨 알겠지?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되겠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지금부터는 이런 연립방식을 행렬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좀 보겠어요. 연립방식 행렬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여기 지금 보면 3하고 2하고 2하고 마이너스를 있죠. 이런 걸 계수라 그러지. 계수만 그대로 가지고 오면 3, 2, 2 마이너스를 이렇게 돼요. 그 괄호를 닫아요. 그 행렬이 되겠죠. 계수로 이루어진 행렬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계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수 행렬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쓸 텐데 이 공식적인 표현이거든요. 계수 행렬이란 말은 계수 행렬은 이 계수만 3, 2, 2 마이너스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 됐어요? 그러면 윗줄에 있는 것은 이거 뭐 x계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3하고 2를 보면 어때요? 3x 플러스 2y. 여기 2하고 마이너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윗줄. 원래 10번씩 해야 돼요. 아랫줄.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 지금 무슨 양이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x하고 y는 어차피 붙어 있는 거니까 이런데 계수만 가지고 윗줄하고 아랫줄을 구별해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이렇게 세로로 쓰게 돼 있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퀄. 우변에 보면 우변에가 5하고 7이 보이죠? 5하고 7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연립방식을 행렬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실제로 한번 곱셈을 원래 해볼 필요 없는데 한번 곱셈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게 곱셈은 앞에 거 행하고 뒤에 거 열을 곱한다 그랬죠? 눈 뜨지 말라 했지? 3x 2y 더하니까 이게 3x 플러스 2y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2x 마이너스 y. 그럼 2x 마이너스 y가 되고 요게 5, 7과 같다. 그럼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다 이런 얘기야. 성분끼리 같으니까 이 3x 플러스 2y는 5고 2x 마이너스 y는 7이다. 이게 바로 이런 얘기죠. 3x 플러스 2y는 5고 2x 마이너스 y는 7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여기 윗줄에는 오른쪽에 5가 나와 있죠. 5. 아랫줄에는 오른쪽에가 7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너무 평범하죠? 문제 전체가 이래요. 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걸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역행렬이라는 복잡한 걸 끄집어내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아주 심플한 문제를. 지금 설명 요것만 잘 들으면 되는데 지금. 근데 이건 알겠죠? 이걸 알면 끝까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본인은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딴 생각도 좀 해가면서 어젯밤 꿈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저한테 질문할 거리가 생긴다 이거야. 그 질문으로 오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금방 설명했는데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고. 따라하세요. 윗줄. 이 곱하지 마세요. 미리 알아두세요. 여기 xy 이렇게 돼 있어요.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 윗줄이 오른쪽에 5니까 5가 나온 거예요. 윗줄에 아랫줄은 오른쪽에 7이 있으니까 7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가 되겠어요? 지금 무슨 양이겠죠? 자, 그러면은요. 다시. 자, 좀 더 쉰다고요. 자, 만약에 1, 2, 5, 10, 5, 20, xy,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힌트 주죠, 힌트. 이 윗줄이고 아랫줄이거든요. 윗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곱하지 말고. x 플러스 2y는 얼마? 마이너스 1. 아랫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시 아랫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아랫줄 어떻게 돼요? 그 무슨 약이겠지? 여러분 여기에서요. 5고 20이고 2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하고 20하고 2만 봐도 여러분 딱 보시고요. 5x 플러스 20y는 2 이렇게 돼 있는 건 마찬가지죠. 좀 바꿔볼까 이거를? 10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랫줄에 뭐가 있어요? 5x 플러스 20y는 10. 다시 5x 플러스 20y는 10. 그럼 여러분 실제로 5x 플러스 20y는 10 같으면 우리가 대개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경우 보통 양배는 5로 나누지 않나요? 그럴 텐데. 보통 이러면 양모 5로 나눠서 이거 x 플러스 4y는 2 이런 형태로 바꿔 쓰지 않나요? 뭐 이대로 써도 관계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렬을 딱 보고요. 아, 양모 5로 나누면 되겠구나. 5로 나누니까 1이 되고요. 5로 나누니까 4가 되고요. 또 5로 나누니까 2가 된다. 또 필요하면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양분의 마이너스 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무슨 알겠죠? 연립 방식을 우선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윗줄 아랫줄이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윗줄 아랫줄 이런 말은 안 써요. 우리만 하지. 다시 따라하세요.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 허허,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윗줄, 아랫줄. 좋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윗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윗줄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이렇게 곱하지 말라 했어요.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밑에 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참 잘했어요. 자, 준비.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에서, 야, 불안하다. 다시. 따라하세요.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 제발 윗줄. 제발은 빼도 돼요. 아랫줄. 자, 윗줄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돼요? 아랫줄은? 좋아요. 그래서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 x하고 y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등식 있으면 2항이란 거 하잖아요. 중학교 때 2항 해봤지, 2항. 2항 얼마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딱 보고요. 만약 오른쪽에 윗줄에는 x가 있잖아요. 그럼 x를 저리 넘길 수도 있잖아요. x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근데 원래는 얼마예요? x.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이게 0으로 바뀌겠죠. 무슨 양이있죠? 다시. 여기 밑에 y 있지? 눈 떼면 끝이야. 밑에 y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밑에 줄에서. 얘 밑에 줄은 밑에 줄. 윗줄 아랫줄 외운 줄 알지? 알 텐데. 그러니까 y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좌변에 보니까 원래 얼마예요? 마이너스 4y야. 근데 이 y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넘어가서 0이 되면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5로 바뀌고.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는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참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 참 귀엽기도 하지. 아이고 참야.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k가 실수죠? 이항시켜보자. 그럼 k가 실수니까 k를 이런 행렬을 곱한다는 얘기지. 그럼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kx. 밑에는 뭐가 돼요? ky. 좋아요. 그러면은 위에가 kx, 밑에가 ky 돼 있으면 윗줄에 kx 이항을 시켰죠? 윗줄 얘기했다. 윗줄. 윗줄 kx 이항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k로 바뀌면서 이게 사라지죠. 밑에 ky 보이죠? 이항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ky. 그러니까 ky가 넘어 마이너스 k니까 여기에 원래 5y인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k 붙이면서 다 넘어갔으니까 0, 0 이렇게 된다 이게. 안 되겠다. 따라서 윗줄, 윗줄, 아랫줄, 아랫줄. 좋아, 다시. 그러면은 만약에 3, 0, 0, 2, x, y 이렇게 돼 있으면 패턴이 달라진 게 아니라 윗줄은 뭡니까? 3x죠. 곱하지 말고. 좌변처럼 윗줄은 뭐예요? 3x. 밑에 줄은 뭐예요? 2y. 이항을 시켰죠. 자, 다시 윗줄은 뭐예요? 곱하지 말고. 그 계수행위는 그거잖아. 곱하려면 처음부터 그냥 노가다를 하지. 윗줄은 뭐예요? 3x. 밑에는 뭐예요? 위에는 뭐예요? 밑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변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무슨 양이죠? 또 넘겨보자. 그럼 3x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니까. 2y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니까 여기 마이너스 2y면 5가 뭘로 바뀌어요? 3. 다 넘어왔으니까 0, 0 이렇게 되겠죠. 어때? 넘기는 거 알겠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알겠지?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 전개해서 법석을 떨지 말라 이거야. 자연스럽게 옮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y가 넘어가면 지우면서 여기서 1 빼주고 1 빼주면 되겠지? x 플러스 y 넘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되니까 이게 1이 되고 여기서 1을 더 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있지? x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니까 이게 0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y가 되니까 여기에 1을 더해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4. 다 넘어갔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뭐냐? 우변에 있는 거는 윗줄은 윗줄로 아랫줄은 아랫줄로 이항시키면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0,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윗줄은 봐봐. 윗줄은 몇 x 몇 y는 0. 밑에 줄은 x항은 없지만 4ky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오른쪽에 뭐 잡다한 거 있으면 이항하는 건 되겠죠? 잘 안 되겠다고? 되겠지? 됩니다? 이 넘기는 것만 잘해도 큰 성공이다. 딱 보면 할 수 있어야 돼. 되겠어요? 그 다음 2x
좀 더 쉬겠어요. 2x 마이너스 5y는 ax 플러스 by는 연립방식을 푼다. 여러분 연립방식을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x도 1차 y도 1차죠. 직선. x도 1차 y도 1차죠. 직선. 그러면 이 연립방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은요. 눈 개슴츠레 뜨지 말고 연립방식에서 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두 그래프에 뭘 구하는 거예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교점은 x값 하나 y값 하나 나오겠지. 그 x값 하나 y값 하나니까 이 연립방식의 해가 한 개 이런 표현 쓰지 않고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연립방식의 특징은 행렬 문제에서 출제되는 맨 마지막에 출제되는 역행렬과 1차 연립방식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갖다 모아놓으면 몇백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문제들을 구분시켜보면 90%가 바로 이 꼴이에요. 나머지 10%가 일반적인 꼴이에요. 그러면 90% 이상이야. 90% 이상이 바로 우변이 0, 0이 되는 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급하니까 우선 이걸 먼저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따 쉬는 시간 나갔다 잘 안 들어와 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걸 먼저 하자. 그게 따라서요. 0, 0. 너 놀려먹을 때도 0, 0 한 것처럼 비슷하다. 0, 0. 0, 0. 0, 0. 이거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계속 따라야 돼. 왜 따라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 연립방식 문제 보면 00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00이 아니면 저거 00을 만들려면 이항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항 시키는 방법 아까 얘기 다 끝났잖아요. 됐지? 자 다시 00 00 00 00 00 자 여러분 이거는요 x도 1차 y도 1차죠. 또 눈 뗐다 한 명. x도 1차 y도 1차죠. x도 1차 y도 1차인데 상수항이 0이지. 상수항이 0이다 또는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상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0이다. 자, 잘 기억하세요. 눈 감지 말고.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은요. 원점을 지난 직선을 나타내거든요.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돼요. 지금부터 5분은 정말 아주 집중하세요.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왜? 상수항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식 0, 0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0. 또 0,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 b가 왜 얼마나 관계없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이 0이 되는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은 원점을 지난 직선을 나타내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연립방식을 풀게 되면 해는 복잡하게 안 구해도 된다 이게야. 왜? 연립방식을 구한다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위의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원점 지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밑에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두 그래프는 원점에서 만나게 되지. 교점이 원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연립방식은 x는 0, y는 0이니까 그걸 x 이꼴 y 이꼴 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연 알겠어요? 그럼 이 해를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거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거야. 왜? 상수항이 0인 x하고 y 1차 방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얘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교점은 원점이고 교점이 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식해가 0,0, 즉 x 이꼴 0, y 이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x 이꼴 0, y 이꼴 0 이외의 해를 갖도록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x 이꼴 0, y 이꼴 0 이외의 해가 존재하도록이라 그런 얘기는 두 그래프가 모두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 이해지면서도 만나라 이런 얘기지. 그럼 둘 다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 말고도 두 그래프가 만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그래프가 일치돼야만 원점은 물론이고 다른 점에서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됐니 안 됐니? 됐지? 결국은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눈 떼고 있어 앞에. 이러한 연립방식이 x 이꼴 0, y 이꼴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 그런 얘기는 결국 둘 다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 말고도 만나라 이런 얘기니까 두 그래프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럼 결국 너 안녕 가. 그럼 결국 이게 이런 게 주어지고 x 이꼴 0, y 이꼴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해라는 얘기는 두 그래프가 일치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되겠어요? 그 두 그래프가 일치할 조건. 그럼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 90%가 이거니까. 두 그래프가 일치할 조건. 왜 그래프가 일치하느냐? 식이 같으니까 그러겠지. 식이 똑같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똑같은 식을 그리니까 그래프가 일치할 거 아니야. 식이 다른데 어떻게 그래프가 일치하겠어? 그러니까 또 혼자 그럼 A는 2고 B는 마이너스 5구나. 그걸 순박하다 그래요. 그래 나중에 어렵게 살지. 지구상에 똑같은 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양변에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무수히 많이 우리는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보세요. 2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15y는 0.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때? 똑같지? 이 양변 이루는 거니까.
식이 똑같으니까 두 그래프 일치하겠지. 두 그래프 일치. 이것도 원점 지난 직선, 원점 지난 직선. 그런데 두 그래프는 일치. 그럼 일치하니까 두 그래프는 원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식이 같다. 일치한다. 됐어요? 아, 이럴 때는 당연히 원점 외에도 다른 점에서도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니까 x = 0, y = 0 이외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보면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같아요. 왜? 양변 아까 2 곱했지. 양변에 2 곱했으니까 2대 4나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돼요? 같지. 양변에 0이 아닌 수를 곱한 거니까. 똑같이 1을 곱한 거잖아. 똑같이 1을 곱한 거니까 2대 4나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10은 같을 수밖에 없지. 똑같이 1을 곱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게 같을 때 분수가 같으면 1 곱한 거는 같다 이렇게 했잖아. 했을걸?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0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0 같다 이렇게 계수끼리 곱해보면. 근데 이렇게 곱한 그런 게 같다는 게 행렬로 표현하면 계수 행렬로 2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10 xy 우변 이퀄 0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같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같을 거 아니야. 우리 K렘을 정리할 때 그 D라는 것은 이렇게 곱한 거랑 뺀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자동적으로 D는 얼마가 돼요? 0 이렇게 되겠지. D가 0이란 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꼭 D = 0을 외울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면 된다. 이게 식이 같으면 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알았으면 참 좋겠다. 설명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이거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이론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따 문제 보면 나오겠지만 함수 최대치수하고도 응용할 수 있고요. 도형하고도 응용할 수 있고 이게 10-, 가나파트하고 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야. 여기서. 무슨 있어요? 이따 보면 로그하고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확실히 여기서 시간 잡아보면 안 된다 이거야.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계수행렬. 여기 뭐였죠? X. 여기 뭐였어요? Y. 여기 오른쪽 게 중요하다. 여기 뭐였어요? 0. 여기 뭐예요? 0. 이거 잘해야 돼, 0. 아, 잘해야 되네. 아유, 잘해야 되고 말고 0. 0. X. Y. 계수행렬. 됐지? 자, 문제 내겠어요. 이러한 연립 방식이 이거 봐봐. 윗줄은 몇 x 몇 y는 0. 밑에 줄은 몇 x 몇 y는 0.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이에요. 상수항이 0인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은 뭘 원점을 지난 직선을 나타낸다고 알겠지? 둘 다 원점 지납니다. 알겠어요? 둘 다 원점 지나는데 연립 방식 푼다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둘 다 원점을 지나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은 원점이 될 수밖에 원점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연립 방식은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x = 0, y = 0이라는 해를 분명히 갖게 되는데 여기 요구하는 게 이 이외의 해가 존재하도록 해라. 이외의 해가 존재하려면 결국 두 직선이 원점에서 둘 다 만나서 x는 0, y는 0인데 원점 위에 있으면 만나려니까 두 그래프는 어째야 돼요?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면 식이 같아야 되고 아무것도 뭐 잘 모르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곱하면 같으면 된다 이거야. 무슨 양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곱한 거랑 곱한 게 같다. 좀 더,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다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같다. 중요한 얘기라니까.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게 같다. 더 중요한 게 오른쪽에 00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를 했던 거야. 여기 혹시 뭐 XY가 온다든지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KX, KY가 온다든지 3X, 2Y가 오면 일단 얘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이항을 시킨 다음에 00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다? 네. 지금 이게요. 유치원 코스 졸업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고3 수준까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네모, 세모, 별, 달. 여기 불러봐요. 뭐였죠?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의도하고 제가 물어본 의도는 달라요. 제가 보면 착하게 생겼어요. 안 그러죠? 적어도 지금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저도 순박해요. 그러나 지금은 수학 공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는 학생은 나중에 와서 질문을 하게 된다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이거 대답 안 한다. 다시. 여기 뭐예요? X. 여기 뭐예요?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죠? 0. 뭐가 나와야 돼요? 0.
만약 0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몇 x 몇 y 몇 x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항한다. 이항해서 일단 이런 꼴을 만들어요. 다시 여기 뭐예요? x 뭐예요? y 0 0 개수.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는요. 이러한 연립 방식에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풀 때는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곱한 거로 곱한 게 어떻다? 같다. 되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x는 0 y는 0 해보세요. 지금 5번 하겠어요. x는 0 y는 0 이외의 해. x는 0 y는 0 이외의 해. 3번 했죠? x는 0 y는 0 이외의 해. 한 번 더 하겠어요. x는 0 y는 0 이외의 해. 어떻게 풀어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같다. 무슨 얘기지? 웃을 일 아니다 지금. 심각한데. 뭐 어떡하면 좋아.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고생했어요. 자, 그럼 칠판 없이. 자, 여기 보세요. 계수행렬 있죠? 그 다음에 뭐 곱해져 있지? 위에 뭐가 있던가요? 밑에 뭐가 있어요? 는. 여기 뭐가 있었어요? 0, 0. 아니, 0,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2항. 2항하고 나면 오른쪽은 0, 0이지. 그 다음 계수행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XY가 있지. 근데 이게 X는 0, Y는 0 이외의 회를 갖도록 해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게 같다. 다시. 어떻게 풀어요? 복습할 필요 없다니까. 어떻게 푼다고요? 무시한 있죠? 근데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져란 말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도록. 즉 부정이 되도록. 부정은 정할 수 없도록 많다는 얘기지. 똑같이 풀면 되죠. 또는 두 쌍 이상의 해를 갖도록. 두 쌍 이상이라는 것은 두 직선이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얘기지. 직선이 있고 또 직선이 있는데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져요? 이게 직선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직선이 두 점 이상에서 만나려면 일치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시한 있죠? 그러니까 푸는 방법 똑같겠지. 다음 연립 방식이 두 쌍 이상의 해를 갖도록. 그래도 푸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요구하는 그 느낌애가 60%를 못 미쳐요, 지금. 60%를 못 미쳤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길에다 내놓잖아요. 좀 이따 전화해요. 사고 났다고. 분명히 출발할 때 날 믿으라 하더니, 사고 났다고 전화 온다고. 그리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는데 제가 옆에서 받았다고. 그래봤자 받쳤잖아요. 못 가잖아. 그래서 잘 따라야 돼요. 자, 계수행렬. XY. 0, 0. 문제 어떻게 돼요?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곱한 거, 곱한 거.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선 79번, 80번, 81번은 맨 나중에 하겠어요. 79번, 80번, 81번은 맨 나중에 하고요. 우선은 25페이지에서요. 8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집중. 자, 이게 금방 풀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82번은 K-2, 1, K-3, XY, equal, 이러한 연립 방식이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 했지? 실수 K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죠? 방심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관련된 문제가 국내 가장 유명한 출판사 수학 이번 신강 교재도 틀렸어요. 그 왜 그러느냐? 방심해서 그래요, 방심.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연립 방식이 82번입니다.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K값의 곱을 구하라 했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당히 어때요? 잘 나왔지? 아주 깔끔히 잘 됐잖아요.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K값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곱한 걸 곱한 게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서 K-2하고 K-3을 곱한 거와 1하고 1을 곱한 1이 같다. 그럼 이게 전개해 보면 K에 관한 2차 방식이죠. 그 K값의 곱을 구하라는 것은 이 K에 관한 2차 방식 두 분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개해 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 넘으니까 플러스 5 = 0 이렇게 돼서 이런 K에 관한 2차 방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K값을 일일이 구하지 말고 K값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이 K에 관한 2차 방식이니까 K값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그 2개 K값의 곱은 2분의 곱이니까 A분의 C로 구하면 되겠죠. A분의 C. 그 답은 얼마예요? 5. 했더니 선생님 저요. 만약 이게 실근을 안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보기 봐. 답이 없다란 말이 있나? K값의 곱을 보기 동그라미 1, 2, 3, 4에 다 뭔 숫자 나와있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물론 이거 판별식에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0 실근이니까 됐어요. 그 앞에 실수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거 갖고 사기친 문제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전색이 없다? 그러니까 가볍게 풀면 돼. 그럼 83번. 83번은 똑같은 형태 문제인데, 자, 방심하지 마세요. 83번은 지금 A라는 행렬이 4, 3, 5, 2. 그 다음에 X라는 행렬은 스몰 x, 스몰 y. 5는 0, 0 이렇게 돼 있다. 그때 AX equal KX가 X equal 5 아닌, 0이 아니야. 5 아닌 이런 해가 존재한다. 그때 실수 K 값이 이번에는 합을 구하라 했죠. 합. 아까 곱이었는데. 됐어요? 합도 있고 곱도 있고. 좋아. K 값의 합을 구하라.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형태에 대해서 놀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앞에 A가 뭔가 했더니 계수행렬이죠. 그래 뭐 쓰지. 그래 좋다. A 써. 뭐 4, 3, 5, 2. 그 다음 라지 X 이거지. 됐어요? KX 실수 K에다가 라지 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변이 뭐예요? 윗줄은 뭐야? KX. 밑에 줄은 뭐예요? KY니까 다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넘겨, 위에가 KX, 밑에가 KY야. 윗줄 KX면 마이너스 KX죠? 그러니까 이 뭘로 바뀌겠어요? 4X가 마이너스. 하여튼 됐어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KY.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K니까 여기 뭐를 써야 돼요? 마이너스 K. 다 넘어갔으니까 이퀄, 엉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였느냐? 라지 X가 5 아닌 이런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 라지 X는 보니까 이거야. 여기 잘 돼 있네. 라지 X가 5 아닌 그런 얘기는 이게 라지 X고 이게 5니까 결국은 이런 해가 존재하도록 이런 얘기잖아요. 이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런 해가 존재하라니까 어떤 학생은 선생님 두 그래프는 원점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해가 존재하라는 관용적 표현은 x 이퀄 0, y 이퀄 0은 무조건 해가 되는데 이런 해도 같도록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축구 찬다 똑같아요. 무슨 알겠죠? 자 여기 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은 x는 0, y는 0이 아닌 해도 존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뭐 공부한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딱 한 가지 했잖아. 다른 거 나왔으면 깜짝 놀랄 뻔했지?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풀어? 이렇게 곱하면 로봉이 떴다? 같다. 준비해!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4-K에다가 2-K 곱한 거와 3, 5, 15가 어떻다? 같다. 이거 여기서 K 값에 아까 합이었나 곱이었나? 합. 그럼 여기 전개하니까 합이면 뭐 끝까지 할 필요 없네.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그러면 뒤에 무슨 상수항이 나오고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K관한 2차원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예요? 6이 답이야. 선생님 이게 실근이 확인해야죠. 실근 안 가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됐으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귀찮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러면 일단 두 문제는 되겠죠? 됐으면 좋을 텐데.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는 뭘 의미하느냐? 자, 다시. 그럼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원점이 있잖아요. 원점이 있으면 어떤 한 직선이 원점을 지나요. 다른 직선도 원점을 지난대요. 이렇게. 그럼 두 그래프는 원점에서 만나죠. 이럴 때 해는 몇 쌍이에요? 한 쌍. 그때 해는 뭐예요? x 이퀄 0, y 이퀄 0. x 이퀄 0, y 이퀄 0에서 x, y 값이 같기 때문에 흔히 x, y 0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이외의 해를 갖도록 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일치. 두 그래프가 일치하면 원점 위에 점에서 만나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되기도 해요. 되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둘 다 원점을 지나면서 일치하지 않으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해를 안 가질 수 있느냐? 못하지. 안 되지. 둘 다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쯤 해놓고요. 3번 문제를 보시죠. 3번 문제는 의도가 뭐냐? 3번 문제는 3번이라 뭐예요? 84번. 84번은 2, 1, 1, 2 이렇게 돼 있고요. xy equal k, xy.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돼. 밑에 박스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 k가 마이너스일 때, k가 0일 때, k가 1일 때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럼 그걸 의식하지 말고 여기를 봐요. k가 1, 얼마니까 여기다 다 대입해놓고 문제 풀지 말고. 자, 준비.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뭔가를 판정하려면요. 이런 열방식에서 우변을 우선 영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자, 이제 조금 우아하게 해봅시다. 윗줄 아래줄 무슨 알겠어요? 속으로. 그럼 어떻게, 여기 어떻게? 마이너스 k. 여기는? 거기 마이너스 k. 그러면 여기 이제 끝났죠.
되겠어요? 그럼 이 방정식에는 우리가 이미 이 연립방식에는 이미 알 수 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거나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면 그거는 x는 0, y는 0일 거예요. 아니면은 두 쌍 이상의 해를 갖는다. 즉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면서 해가 부정이 된다. 부정이라는 것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얘기야. 또는 x = 0, y = 2회를 간다.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한 k 값을 구하자 이게야. 왜? k가 구체적으로 이게 앞에 주어 있잖아 보기가. 그러면 일단 x = 0, y = 0 쉰다. 쉬어. 졸지 말고 2회의 해를 갖는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곱한 걸 보면 어떻게 되면 돼요? 같다. 그러면 자 침착하게 곱하니까 2-k다. 2-k 곱하니까 2-k 제곱이 1하고 1을 곱한 1과 같다. 이걸 풀면 되겠지. 그런데 자 실례가 안 되면 5에서 3을 뺀 걸 제곱해주나 3에서 5를 뺀 걸 제곱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죠. 우리 행예를 때도 했다. 바로 전 시간에.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k 제곱이나 k-2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거를 전부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가볍게 얘는 제곱에서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제곱에서 1이 나온다는 것은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제곱 띄고 생각하더니 따라서 k-2는 1 또는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왜 벌써 졸아요? 난 무시당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되겠지. 그 k 값은 뭐 아니면 뭐? 3 또는 1. 진지한데 이거 틈 좋지. k는 3 또는 1 되겠어요? 자, k가 3 또는 1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생략하고 여기 빠바바바밤 k가 3 또는 1일 때 k가 1 또는 3일 때는 해가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나오지. 즉 x = 0, y = 2회를 갖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3이나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오직 한 쌍에만 갔죠. 그리고 그거 해는 뭐가 돼요? x는 0,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맨 첫 번째 k가 마이너스일 때 연립방식에는 x = 0, y = 0 뿐이다. k가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다면 결국은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리고 해는 x = 0, y = 0일 거니까 맞지? 이게 지금 왜 맞는지 알죠? 1번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라는 게 1이나 3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되겠어요? 그럼 1번 맞고 그 다음에 3번도 맞았지? 왜? k가 1일 때는 연립방식에는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왜? x = 0, y = 0 2회를 한다. 일치하니까. 그럼 여기서 틀린 건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지. k가 0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여기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k가 1하고 3일 때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잖아. 0이면 여기 안 꼈잖아.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이 연립방식에는 x = 0, y = 0 뿐이다. 그게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 로마자 1번하고 3번이 맞기 때문에 밑에 답은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까무러치겠지 이거. 까무러친다는 표현 삭제하겠어요. 아름답지 못해서. 하여튼 동그라미 3번이에요. 무슨 양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양 있어요? 절대 예스 보지 마세요. 이 다음 거 예스 보면 안 됩니다. 예스 보지 말고 예스 보면 다 버려요. 예스 보면 안 된다. 여기 다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말 악랄하게 맞아야 돼요. 악랄하는 표현도 조차 좀 할 수가 없어. 우리 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짧게 공부했는데 기억 딱 해둘 건 이거예요. 자, 뭐예요? 제대로 됐네. 무슨 양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뭐예요? 0. 이게 x는 0, y는 0, 2회를 갖도록. 그 말은 두 직선이 일치라는 얘기지. 이렇게 곱하는 게 어떻다? 같다. 일단 공은 되겠어요? 그것만 되면 다음 시간에 다 끝나요. 별거 다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기본 이론은 방금 그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